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한데요. 사실 민주당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한 7, 8건 정도의 탄핵 소추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가 기억나는 것 같은 경우는 살다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그렇게 자행을 했었는데 그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정석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지들이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탄핵소추까지 해놨는데 아니 헌법재판소도 다 지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찌끄러기 같은 사안들 말고 다뤄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헌재 같은 경우는 좀 국민적인 차원의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의 방향성과 관련돼 있는 큼지막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던 그런 제가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쥐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낙태를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합법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 차원적인 문제는 하나도 지금 없고, 이정섭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준숙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기각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애당초 지금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요건도 지금 충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가지고 헌재가 시간을 끈다라는 것 자체가 국력의 낭비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던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낭비시킨 거에 대해서 입장이라도 내는데 입장도 안 내잖아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디였습니까? 서울 그때 이제 그 어디였죠? 재판부가 그때 이제 그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행정법원이었죠. 그때 이제 민사소송에 대해 가지고 마치 이제 그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린 것이 불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사소송 결과가 나와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서울 남부지법의 민사 51부 같은 경우는 2인 방통위 결정이 위법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지난번에 나왔었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는 180도 다른 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 지금 행정법원은 그때 애당초 2인의 그거 자체가 불법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월권입니다. 그거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였고요. 이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통해서도 그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정청래가 헌법재판소 그 재판 갔었을 때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얼마나 그 김영두 재판관도 그렇고 정청래에 대해서 꾸짖었습니까? 그 얘기가 사실상 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 얘기, 정청래가 꾸짖음을 당했던 그 얘기가 서울행정법원이 꾸짖음을 들어야 되는 얘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했었던 헛소리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서울행정법원이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결정을 갖다가 서울행정법원이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정청래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꾸짖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지법에서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정청래가 국회 대표로 가가지고 어떤 소리를 들었었냐? 문영배 재판관이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정치적인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문영배 재판관 본인 스스로는 좌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당초 이분은 진보 쪽에서 추천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좌파인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 좌파인 이분이 보시기에도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당시 이제 그 국회 측의 변호인, 민주당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었냐?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문영배 재판관이 또 뭐라고 꾸짖었었냐?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하냐?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꾸짖었죠. 그랬더니만 국회 측 변호인이 뭐라고 이제 항변을 했었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당이 위원을 추천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개떡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 개떡같은 소리가 지금의 민주당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국회 측 지금 변호인이 아니라 민주당 변호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왜 3명을 갖다가 국회에서 3명을 추천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민주당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차피 추천해봤자 대통령께서 거부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애당초 추천도 안 해놓고선 대통령 어차피 거부할 테니까 우리가 추천해냈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고 꾸짖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을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딱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방통위원 5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2명 체제 하에서 의결한 게 위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 않냐. 그쵸.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하는 거냐. 그거는 법률 위반이 아니냐. 제 질문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이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했죠. 애당초 민주당이 지금 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5명을 지금 다 채워야 되는 것인데 과반수를 갖다가 3명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것인데 2명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시켜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으려면은 자기들은 법률을 지키고 최소한 자기들은 5명을 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그 의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들이 그러니까 문영만 재판관의 얘기 말 맞다나 지들이 지금 2명 체제를 만들어 놓고 지들이 추천을 안 해놓고 지들이 그거를 탄핵 사유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정청래가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회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고장난 레코드처럼. 고장난 레코드가 낫죠. 걔네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지금 이제 하는 것인데 고장났으니까 갖다 폐기 처분이라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들은 폐기 처분도 안 되잖아요. 4년 가까이 임기가 보장이 되니까 고장난 레코드보다 더한 인간들인 거예요. 최민희 방통위원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았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그때 임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추천해가지고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어차피 추천해봤자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겠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그거는 국회로서의 법률의 의무를 갖다가 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제 꾸짖었던 것이냐. 국회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 대표로서 얘기가 달라. 정청래 당신은 지금 민주당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게 당신 정신 차려라. 민주당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국회의 대표로서 얘기를 해달라.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은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구성을 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되냐? 헌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추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국회가 그러면 자기가 법률적으로 적혀 있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헌재도 마비가 되고 국가기관인 방통위도 마비가 되고 이것이 맞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대표로 얘기하지 말고 국회 대표로서 얘기해달라.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었던 겁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애당초 왜 2인 체제가 된 겁니까?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2인 체제에 대해 가지고 그거 자체가 위법하다라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왔던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가지고 위법하다라고 본 것 자체가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정면으로 뒤집는 게 이번에 누가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김우현 재판장이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번에 결정을 내렸냐? KBS에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있거든요. 이 4명이 KBS를 상대로 해서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제청 결의한 거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 달라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번에 법원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 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 자, 딱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는 2인 체제가 위법하다라고 봤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반이라는 얘기만 있고 애당초 몇 명이 그 의사 정족수에 채워졌느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2명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과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뭐라고 결정이 나온 겁니까? 서울남부지법도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 지난번에 행정법원이 내렸던 결정을 100% 지금 부정하는 것이죠. 방통위법이 정한 제적위원회 의미 등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이자 이사 7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고 무효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의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 결의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애당초 방통위법을 봤을 때 의사 정족수가 몇 명이 돼야 된다. 몇 명이 돼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적위원회 그냥 그 과반이라고만 되어 있지 제적위원이 몇 명이 반드시 채워졌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개떡같은 지금 판결이었는지를 헌법재판관조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서울남부지법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번에 판결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100% 이준숙 위원장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탄핵 소추 자체가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각하를 시켰어야 되는 그 문제인 것인데 얼마 안 가서 이것도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정치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인지 이진숙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을 정상화 시켜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